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예, 화면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이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널리 좀 회량해 주시고요. 자, 먼저 선생님들 뵙게 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를 좀 맡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즐기다 미디어를, 키우다 생각을, 누리다 세상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잘했죠? 네. 오늘 저는 좀 어려운 첫 강의를 좀 맡게 돼서 부담이 됐는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 그 사람을 만나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수업의 철학이 아닐까 싶어서 이 문구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강의하실 때 이렇게 강의 앞에 뒤에 좋은 문구나 좋은 이미지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현재 열심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미디어 교육과는 한 20년 정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MBC 공부가머니에 나가서 신동엽 씨 옆자리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고요. 요 퀴즈를 하나 맞히시면 제가 누군지 다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얘기하니까 되게 리액션도 없고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불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게요. 다음 중 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자, 농구를 하면 드리블이 낮아서 잘 뺏기지 않는다. 전 키가 아주 작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700회 이상의 대중 강연을 했다. 궁금하시죠? 3번,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떨려서 잠을 설쳤다. 피곤해 보이죠? 자, 네, 특공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으며 북한 침투련을 받았다. 당황하셨죠? 마지막, 미혼이다. 네, 틀린 것은 하나인데요.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혼자 떠드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오답이고요. 예,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좀 대중 강의를 그동안 오랫동안 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강사님들 또 일반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설렘 때문에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4번도 사실인데요. 저는 특수부대에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런 훈련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교사가 되었고요. 5번이 오답인데요. 첫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5번이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학기 초에 또 이렇게 학년 초에 강의 나가셔서 자기소개 하실 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좀 자신 소개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하시면 이제 본인 이름을 딱 쓰시고 이름을 가로로 한자를 쓰세요. 한자를 왜 쓰시냐고 질문했다가 맞은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퀴즈로서 설명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예,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강의 주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왜 제게 이런 어려운 주제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교수님들께서 좀 더 학문적 정리를 해주시는 게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저한테 이 주제를 주신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미디어 교육과 함께 동행한 이야기를 해보라는 취지가 아닐까 해서 열심히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저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면 어른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죠. 일반적으로 탑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디어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사가 위에 서서 아래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질문을 해보고 학생들과 함께 동행하는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아이들한테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교육.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교강사의 유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소대장 스타일의 교사가 많습니다. 제자들아, 나를 따라라. 그래, 내 얘기 잘 들어. 적어, 풀어.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적어도 이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가 되고 교사는 감독이 돼요. 하나의 수업은 하나의 작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어떤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미디어를 만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함께 표현해보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영화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의미 있게 만들어 본 용어인데 괜찮으셨나 모르겠어요. 자, 지금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언어혁명이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소통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처음에 말부터 시작을 했죠. 말하게 된 것도 엄청난 혁명인데요. 그 다음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문자로 인해서 인류는 문명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결국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의 문화가 생김으로써 인류는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초성 보이시죠? 바로 미디어, 매체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인류가 말과 문자를 거쳐온 혁명만큼 미디어의 혁명을 거쳤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요거 보시자마자 화면 나가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상당히 친숙하시겠지만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또는 학교 선생님께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리터러시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만 개념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사전적 정의인데요.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매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과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마셜 맥런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미디어는 어떤 것들을 함께 전해주고 공유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수업을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의 모둠에 이 정보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주시는 거예요. 가수 영희, 배우 철수가 결혼한다는 정보, 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었다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모두만한테 방법 카드를 한 장씩 이렇게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고른 방법 카드에 글로 보낸다, 말로 전한다, 연기하고 재현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결합해서 옆에 모둠에 가서 설명하는 이런 수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모둠에서 이 정보를 정말 잘 수용했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아이들이 미디어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정보와 정보나 소식과 소식을 전달해주는 미디어에 뭐가 있는지 그런 수단을 이야기해보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수업을 왜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면 요즘 현상을 보면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수업들, 허위 정보에 대한 수업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미디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미디어의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수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본질과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점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재현이라는 점을 아이들이 이해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것을 재현하게 된다. 이름으로써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과 필요성에 대한 이런 수업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하면 어떤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조금 더 균형 잡힌 수업, 그리고 양론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미디어 다음에 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미디어라고 하면요. 뭐 책이라든가 종이 많잖아요. 전통적인 미디어도 있는데요. 또한 사람도 미디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디지털 미디어라 하면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 등 이런 매체적인 측면의 미디어도 말하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만나는 콘텐츠들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웹툰, 뉴스도 좋아하시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컨텐츠들, 미디어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 뉴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화 안에는 영상과 음악, 소리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통합성이 있고요. 디지털화 됐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는 쌍방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지털 미디어, 그 다음 리터러시인데요. 이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요즘 학계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문식성 또는 문해성이라고 하고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터러시의 원래 어원 자체를 보면 교양, 소양이라는 뜻이고요.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개념 끝났어요. 이론 끝났어요. 모두 기운 내세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미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미디어에 담긴 정보의 질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 정보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고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바로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밑에 이렇게 빨간 글자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멋있게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미디어를 바라보는 냉철한 눈을 키워주는 교육이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지금 여러 국가에서 핵심 역량이란 개념을 연구할 때 지금 보시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많은 나라들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미디어를 이해하고 미디어에 질문을 던지고 미디어에 대해 사유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서 이 네 가지의 측면을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하는 편인데요. 영역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접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접근 수업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 매일 스마트폰 들고 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 접근한다든가 미디어 이용 기술적 지식이라든가 또는 미디어 조절이란 측면에 이런 수업을 설계를 하는 편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2014년 그 미국의 미디어 기업인 그 컨설팅 기업인데요. 액티베이트라는 데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사람의 이렇게 몸에다가 캠코더를 설치하고 인간이 하루에 하는 활동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를 촬영을 했습니다. 24시간 내내요. 그래서 하루에 뭐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잘 때도 지어놨대요. 화장실 갈 때는 중요 부위 가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 인간의 하루의 삶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한 줄로 쭉 나열을 했대요. 잠자는 거 몇 시간, 밥 먹는 거 몇 시간, 일하는 거 몇 시간, 텔레비전 보는 건 몇 시간. 그래서 그 활동들을 쭉 더했더니 총합이 바로 31시간 28분이 나왔다는 것이죠.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이 인간에게 준 한계 시간이 24시간인데 인간은 하루에 그 7시간 더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7시간은 무엇이냐? 바로 미디어가 결합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밥 먹으면서 TV 보고 길 가면서 음악 듣고 7시간 가까운 미디어 생활이 결합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면 현대인들은 미디어에 굉장히 결합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컨텐츠 측면에서도 보시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충성도가 높은 어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입니다. 너튜브인데요. 어떤 분들은 깨톡이 1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깨톡은 아직은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그리고 고령의 노인분들은 좀 사용이 접근이 어려우신데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쥐고 있는 게 바로 유튜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튜브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일일 부독서, 구중 생형극. 아, 갑자기 한자 나와서 당황하셨죠? 언젠가 전생에 들어봤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말인데 요즘 일일 부유튜브, 구중 생형극. 하루라도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수업인데요. 일단 접근과 조절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중독된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위에 두 글자에 선생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스마트폰 열고 해보세요. 유튜브 어플에 오른쪽에 선생님 이름 두 글자를 누르시고 세 번째 메뉴 정도에 보시면 시청 시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주일 막 통계가 막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얼마나 유튜브를 시청하는가를 한번 그 시청 시간 통계를 정기적으로 보게 하면요. 애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계약을 할 때 아이들 보면 평균 막 열 몇 시간짜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접근 조절 교육에서 필요한 건요. 어른이나 선생님이 유튜브 그만 봐. 너무 심해 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딱 그 어플을 봤을 때 내가 좀 심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에 접근하고 조절하는 수업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접근 기술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할 때 그 검색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출처를 찾아가는 훈련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공익광고에 대한 수업을 할 때 대부분 학생들은 검색 엔진에 공익광고를 치는데요. 원래 출처를 찾아가는 수업도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공익광고로 수업을 한다면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에 가서 거기서 공익광고가 정의된 원래 출처를 찾아가고 그 출처를 밝혀서 사용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뉴스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포털의 미디어 뉴스를 보면 주로 링크된, 이제 언론사로 링크된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뉴스를 볼 때에도 그 언론사에 직접 가서 정확하게 뉴스를 찾아보는 훈련들, 이런 것도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접근과 기술적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제 지금 발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터러시란 말은 사실 비판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적 이해를 하는 게 리터러시 수업의 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미디어 소비나 비판적 읽기, 사회 맥락적 읽기에 대한 수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비판적 이해는 핵심이 이겁니다.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입니다. 그냥 멍하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게 제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당황하셨죠? 예, KBS에서 실험한 내용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주고 일정 시간 동안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본 정보를 지금 화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놀랍게 우리 아이들은 주로 연예 뉴스라든가 스포츠 뉴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도 아이들이 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수업도 한번 전개해 보았고요. 이 수업을 통해 느낀 것은 아이들한테 이 감정을 주는 거예요. 이 느낌. 아, 내가 너무 미디어를 편식하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분야의 미디어를 봐야 되겠어라는 좀 메타적인 생각을 주기 위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벼운 걸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기사가 보이실 텐데요. 서울 롯데월드 타워와 롯데월드 몰 앞에 괴테이 동상이 들어서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걸 보고 나서 아, 괴테 이러고 넘어가거나 아, 동상 이러고 넘어가는데요. 이 지금 뉴스 한 편, 이 미디어 콘텐츠에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하필 괴테의 동상이 서 있는가? 그럼 저 동상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꺼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 근육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한 지식과 교養을 갖추셨기 때문에 왜 괴테의 동상이 서 있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특정 기업명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이 기업의 창업주가 이 기업의 이름을 지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소설,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슬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자 주인공 샤롯의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이 동상을 세우는 건 이 기업이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며 기업의 이름에 영감을 줬던 작가를 기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것도 비판적 이해인데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인데 밑에 보시면 EXID 솔지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작은 얼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작은 얼굴. 이게 실제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판적 사고는 뛰어납니다. 댓글 보십시오. 선글라스로도 가리지 못한 기자의 필력. 네. 그리고 막 밑에 써 있죠. 막 선글라스도 가리지 못한 미모라든지 선글라스도 가리지 못한 큰 얼굴이라고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잘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욕설도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요. 이것도 보시면 똑같은 날짜에 올라온 그런 기사인데요. 지금 한쪽 뉴스는 한 연예인의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한쪽은 굉장히 따뜻한 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토의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어른용으로 성인용 대상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도 좀 가져왔는데요. 연평도가 피격됐을 때 그때 신문의 일면입니다. 좀 신문도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보시는 사진 두 장은 동일한 사진인데 한쪽 신문 보면 왼쪽은 마치 막 새카만 연기가 나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 오른쪽은 좀 소강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사진이 거의 사실이라고 여기시지만 사실 그 사진 또한 재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진도 이렇게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서 조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소략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 뭐 너무나 뜨거운 허위 정보나 인포데믹의 문제도 비판적 읽기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뉴스를 갖고 수업을 좀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어떤 뉴스를 보여주고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서 친구들과 토의하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읽어보면서 뉴스에서 부정확하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 또는 아이들이 확인해보고 싶은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또 비판적 사고를 키우면서 정보가 과연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저희 학생들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수업이 비판적 사고의 핵심이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창의적 표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판단했다면 때로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디어 활용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에도 집중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학교 도면도고요. 어느 층의 도면도고
학교의 위험 요소들을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학교 도면대에다가 입체 사이트에다가 이 내용들을 적었고요. 아이들이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서 학교 스쿨 리포터 뉴스를 만들어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디어 활용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소통인데요. 우리나라는 뉴스 같은 거에도 댓글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어떤 미디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의를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미디어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 이런 수업도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요,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에 나가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끝냈는데요. 정답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나면 끝나지만 질문을 주는 수업은 수업이 끝날 때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미디어를 아이들이 이해하고 좋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 근육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 미디어를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표현해 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